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한테 이제 문의가 오는 게 있는데요. 재테크를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좋겠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테크에 대한 방향성을 좀 많이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토지 전문가라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실 재테크 상품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뭐 금 쪽에 하시는 분,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면 금 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진다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나라들은 중앙은행에서는 금을 엄청나게 매집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을 해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식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대기하고 있는 것 같고, 가상화폐 또한 마찬가지로 대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런 모든 상품들, 어떤 투자에는 어떤 제한이 없지만 결국에는 어떤 확률적인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주식과 그리고 이런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너무나도 큰 시장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기가 만만치가 않다. 그리고 뭐냐면 너무나도 황금성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면 팔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 보니까 크게 먹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부자는 부동산에서 나오지 어떤 주식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잘 나오지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거의 소수의 몇 명 정도는 정말로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되는 확률과 그리고 이런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에서 크게 대박치는 확률과 뭐가 틀리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요행을 바라지 않고 우리가 진짜 투자를 해서 한 3년, 5년 또는 10년 동안 조금 묵묵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장기전으로는 꼭 승리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지금 근시안 쪽으로 보지 말고, 어차피 대한민국은 부동산을 빼놓고서는 얘기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토지를 빼놓고서는 또 얘기할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토지에 대한 사랑, 그리고 땅에 대한 근본적인 수요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개발지 투자를 제가 항상 권유를 해드립니다. 개발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가격은 프라이스는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가 발생을 해야만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개발지라고 하는 건 말 그 자체로 향후에 개발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개발 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지역에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청사진을 그려보면서 미리 선점하는 투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새만금을 좀 추천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다, 여러분 재생에너지의 메카다 등등등 수많은 어떻습니까? 개발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새만금 하면은 교통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SOC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사실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동서 1, 2, 3축 도로망과 그리고 트라이포트라고 하는 공항만 철도, 자, 그리고 미래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자율주행차,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하이퍼튜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교통에 대한 어떤 혁명과 교통에 대한 어떤 속도감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지금 미국은 좀 상용화 전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튜브에 대한 어떤 실증 단지를 이제는 검토하고 있고, 그러한 검토 단계에서 새만금이 낙점이 됐고 지금 예비 타당성 지금 선정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주제는요, 새만금 하이퍼튜브 예비 타당성 대상에 선정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비 타당성 선정까지 선정이 되면 좋겠지만
어떻습니까? 대상에 선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도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예산을 아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만 예비타당성 대상에 선정을 시키고 그리고 통과를 시킴으로 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예비타당성 대상에 선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만금의 하이퍼튜브 사업이 예비타당성 대상에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향후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 통과가 됨으로 해서 재정 투입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은 이것처럼 어떤 교통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수많은 기업들도 들어오려고 대기 중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들어서 점점 가속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하기에는 너무나도 최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들어갈 텐데요. 사실 그 하이퍼튜브라고 하는 것은 그 캡슐 차량이 진공에 가까운 관을 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무려 어떻습니까? 시속 1200km, 여러분들 시속 1200km면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정도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1시간에 3분의 1, 20분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주파할 수 있는 꿈의 수송수단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는요 사실 지난 8월 달에 국내 첫 하이퍼튜브 시험장을 새만금에 짓기로 했습니다. 분들이. 근데 1조 1천억 원 정도 들어가는 이제 사업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필요한 12km 길이의 시험 노선과 차량 기지 등을 만들기로는 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선정을 했지만 예비타당성이 통과가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비타당성 신청을 했지만 떨어졌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향후 20년 동안 9조 8천억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새만금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엄청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업이 지난해 정부 예비타당성 대상 심사에서 그만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가 계획과 일정이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재도전을 하게 됐고 예비타당성 대상에 이름을 올리며 시험장 건설을 위한 드디어 첫 관문을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되었는데 재수 끝에 예비타당성 대상에 일단은 올리게 되었고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 예산 배정이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사업이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진행이 계속 되는 사업으로 알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9조 8천억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까지 새만금에 불러일으킬 것이다. 새만금에. 자 그러면 얼마나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이며 그에 따른 어떻습니까? 새만금 관련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은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부 요구대로 계획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2단계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자, 1단계 사업을 일단은 30%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만 일단은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올리게 되었고 이제 통과가 되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2단계 사업까지 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히 1단계가 되면 2단계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지만 결국에는 이 하이퍼튜브 사업은 새만금에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과되면 언제 통과가 되냐 하반기쯤 예비 타당성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그렇게 되면 2030년도까지 1단계 사업이 끝나면 7,800억 원을 들여 상용화 기술을 연구하는 바로 2단계 사업 같은 절차를 또 거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2단계 사업이 또 이어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9조 원 이상의 경제적 유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새만금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에는 몇천억만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주변 일대에 부동산이 들썩들썩 거리는데요.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사업 투자 금액이 조 단위라는 거, 조 단위를 떠나서 몇십조 원 단위의 그 투자액이 새만금 개발함에 있어서 2030년도까지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새만금 개발의 78%가 써 내려가는 그 시점에서 새만금에 대한 개발 심리가 가장 극대화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매수 타이밍은 지금이다라고 하는 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요 새만금 개발 심리가 한 지금 무릎 정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무릎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함에 있어서도 지금 무릎 단계에서 투자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2030년도가 되면 어깨 이상의 어떤 개발 심리를 자극을 시킬 것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오히려 매도 타이밍을 보고 나오셔야 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투자에 있어서는 단위 시간당 투자 수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까지의 새만금의 단위 시간당 투자 수익과 앞으로 지금부터 2030년도까지의 단위 시간당 투자 수익률과 그리고 2030년도 이후의 단위 시간당 투자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이 가장 극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만금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만금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적극적으로 저희 새만금 TV에 전화 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